전 시간에 이어서 실린더 안찌름과 행정의 비율의 분류입니다. 그래서 실린더 안찌름과 행정에 대한 비율 분류라고 하면요, 실린더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행정 부분하고요, 행정과 여기에 안쪽에 들어가는 안찌름에 대한 분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행정 장행정기관, 정방행정기관, 단행정기관이죠. 저희 자동차 쪽은 저희 지금 책 12페이지 7번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 장행정, 정방행정, 단행정 요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장행정은 뭘까요? 행정이 긴 거. 단행정은 행정이 짧은 거. 정방행정은 통일한 거. 다시 말하면은 정방행정은요, D와 L이 같습니다. 장행정은요, D와 L 중에서 L, 행정이 깁니다. 그 다음에 단행정은요, 지름과 행정 중에서 지름이 좀 더 짧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볼 수 있죠. 장행정 같은 경우는요, 장행정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길게 되어 있고요. 정방행정은요, 똑같이 생겼고요. 단행정은요, 좀 더 길게 할까요? 이렇게까지 생기진 않았겠지만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좀 칠게요. 얘는 위로 깁니다. 그 다음에 옆은 좁아요. 단행정은 위는 짧아요. 근데 옆으로는 많이 퍼졌어요. 정방행정은 그냥 딱 중간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행정은 안찌름 뭐 요거는 쭉 동일한 거고요. D분의 L이 1보다 크면 회전력을 얻을 수 있다. 뭐 측압을 감소시킬 수 있다. 막 이런 얘기 나오죠. 여기서 보면요, 이제 회전력과 측압 이런 단어들이 또 다시 나옵니다. 그다음에 뭐 공기량은 많고 폭발력이 큰 장점이 있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시험에서는요, 요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시험에서는요, 되게 간단하게 장행정, 정방행정은요, 진짜 안 나오고요. 정방행정은 만약에 실린더 안찌름과 행정 비율에 대한 분류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이라고 했을 적에 올바른 답으로는 나와요. 하지만 정방행정에 대한 특징을 논하진 않아요. 그걸로 시험 문제를 나오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정쩡해서. 모든 시험 문제가 그래요. 이 중간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애는요, 시험 문제에서 대부분 배제가 됩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요. 시험 문제는요, 대부분요, 큰 장행정이나 단행정 요거 외에도요, 뭐 큰 거나 작은 거 뭐 이런 식으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장행정은 위로 길어요. 그 다음에 얘는 회전력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측압이 낮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단행정은요, 회전력은 좀 낮아요. 근데 측압은 또 많이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피스톤의 피스톤의 평균 속도를 높이지 않고도 엔진의 회전수를 높일 수 있는 건 또 단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 좀 보면요, 회전력이라고 하면요, 회전력은 내가 뭔가 이렇게 누르는 힘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내가 짧게 이렇게 툭툭 누르는 거랑 위에서부터 크게 누르는 거랑 어느 게 더 세게 누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얘가 회전력이 큽니다. 측압이라고 하는 건요, 피스톤은 상하 왕복 운동을 합니다. 근데 크랭크 축은 회전 운동을 하죠. 밑에서는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위에 있는 피스톤은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이때 피스톤이 이 회전 운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피스톤이 상하 왕복 운동을 하고 있는데 밑에서 회전 운동을 하고 있어요. 얘랑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네, 어떻게 있을 것 같나요? 더 빨리 돈다. 아, 그런가요? 왜 빨리 돌까요? 네, 괜찮아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게 그냥 툭 던지시면 됩니다. 지금 초반이라 나중에도 상관없습니다. 틀리셔도 상관없고 해요. 왜 더 빠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맞물려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아까 했던 거 여기 TDC, BDC였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요거는 피스톤 위가 아래입니다. 요때의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0입니다. 여기서도 속도는 0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방향이 유턴 됩니다.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내가 크랭크 축과 연결되어 있는 그 커넥팅 로드라는 애가, 즉 피스톤과 연결하고 있는 애가 이렇게 해서 밀고 올라갑니다. 근데 얘는 약간의 사선을 갖고 있죠. 왜 이렇게 밀고 올라가야 되니까. 상사점에 올라갔을 때는 똑바로 씁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해서 회전해서 내려가면요, 얘가 다시 비스듬하게 갑니다. 그 여러분들, 내가 막대기를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이렇게 올리면은 얘가 그대로 올라가겠죠. 근데 얘가 약간 좀, 여러분 봤을 적에 이걸 비스듬하게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면요, 비스듬하게 어쨌든 올라가겠죠. 이 상태에서 내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 당기면요, 힘이라는 게 어느 한쪽 방향으로 치겠죠. 이걸 그대로 올렸다 내리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잡아 당기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내가 피스톤은 여기를 그 수직으로만 왔다 갔다 해요. 회전 운동이 일어나는 게 여기 옆에 축을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보십시오. 그러면 얘가 그대로 당겨 올라갔다가 밑으로 이렇게 해서 잡아 당겨요. 즉 옆으로 잡아 당깁니다. 그럴 적에 요거와 얘의 중간 정도의 힘의, 보통 이제 또 힘의 벡터 어쩌고 나오면 또 머리 아프니까요, 그냥 힘의 벡터라고만 생각하세요. 얘는 뭐냐면은 내가 어느 한쪽으로 잡아 당겼을 적에요, 그 중간 정도의 힘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옆으로 나가는 축이 어떻게 보면 X축이죠. X축이 잡아당기는 힘이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그대로 올려놓고 그리면은 옆을 치는 정도가, 내가 만약에 칠판을 칠 적에 이렇게 옆으로 치는 힘과 이렇게 위로 올려 치는 힘과 더 각도를 주고 이렇게 올려 쳤을 적에 제일 충격이 큰 거는 옆으로 쳤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점점 가파라지면은 측압이라는 게, 즉 옆으로 치는 힘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장행정은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적에요, 그 쉽게 이해하실 방법은요, 피스톤이 있으면요, 여기 상하 왕복 운동하는 요만큼의 거리에 힘이 생기는 거고요, 운동 방향이 바뀌는 방향으로 요만큼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의 중심점은 여기를 생각해서 측압이 약간 위로 친다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단행정 같은 경우는요,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길이는 짧은데 옆으로는 길죠. 측압은 더욱더 옆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측압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요거는 측압이 감소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회전력이 좋고 측압이 작습니다. 개념은 이거예요. 요거를 벗어나서 시험 문제에서는 절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요, 그렇게 어렵게 문제를 내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렵게 문제를 내면요, 욕합니다. 항의하고요. 출제자 진짜 저주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동차 쪽이, 근데 문제 풀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힘들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왜 힘드냐? 우리가 안 배웠던 부분을 내던가요, 아니면은 문제를 2번, 3번 꼬웁니다. 저희 보통 문제 낼 적에 여러분들 뭐 수능이나 이런 거 다 보셨겠죠? 보실 적에 다음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다음 내용으로 틀린 것은, 참 문제가 직관적이에요. 근데 자동차 쪽은요, 다음 문항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틀린 것은, 순간 헷갈려요. 틀린 거, 올바르지 못한 거, 올바르지 못한 걸로 틀린 거. 그럼 올바른 거 골라야 될까요? 틀린 거 골라야 될까요? 올바른 거요? 올바르지? 그거 되게 힘들어요. 네, 올바르지 못한 것. 그러니까 틀린 걸로 틀린 거예요. 말 그대로 올바른 거. 순간 되게 헷갈려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요, 그거를 망각하고 올바른 거 또는 틀린 거, 이거를 헷갈린 다음에 그런 식으로 문제를 꼬아서 냅니다. 힘들게 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되게 좀 이런 말 출제자분들한테 좀 죄송하긴 한데요, 문제를 좀 지랄맞게 냅니다. 그냥 많이 실수를 유도하는 문제를 많이 내요. 근데 중간중간에 단어를 바꿔버립니다. 요거 같은 경우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요, 큰 회전력을 얻을 수 있으나 또는 큰 회전력을 얻을 수 있으며 측압은 증가한다.
이렇게 내요. 그러면 머릿속에 저희 뇌는요, 여러분들이 미친 듯이 암기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큰 회전력을 얻을 수 있으며 라고 하면요, 요 단어가 혹시라도 생각난다, 치갑은 감소가 된다라고 머릿속으로 인식을 해요. 근데 여기가 증가라는 단어가 써도요, 그 증가를 감소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거 맞네, 그리고 넘어갑니다.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회전력과 치갑이라는 거 생각했을 적에 그림 그려놓으면 바로 옆을 치는 힘이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행정 같은 경우는 옆을 많이 치는 겁니다. 그래서 단행정과 장행정은 이렇게만 나눠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요, 단행정의 특징입니다. 즉 예에 대한 특징입니다. 예에 대한 특징인데, 여기서 피스톤의 평균 속도를 올리지 않고 회전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라는 건요, 피스톤의 평균 속도라는 건요, 얘는 미터 퍼 세크예요. 너 1초에 얼마만큼 갈 수 있어? 그리고 얘는 RPM입니다. 너 분당 몇 번 회전할 수 있어? 라고 하면요, 자, 우리 똑같이 다 지워버리고 이거는, 자, 똑같이 요게 지금 여러분들 잘 안 보이겠지만 얘가 2배의 차이가 납니다. 요거는 지금 한 칸을 사용할 거고요, 얘는 2칸을 사용했습니다. 내가 여기 말도 안 되지만 요게 하나가 1m고요, 요것도 1m입니다. 얘도 1m입니다. 그냥 가정이니까. 자, 피스톤의 속도가 1m/s로 움직인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얘는 한 바퀴를 완성을 하려면, 즉 1rpm을 완성을 하려면, 여기서 어차피 그 1m씩 움직이니까 몇 초가 걸렸냐면 우리는 찾으면 되잖아요. 여기서 1초, 2초, 3초, 4초가 걸립니다. 얘는 총 4초 동안에 1rpm을 돌아요. 근데 얘는 1초, 2초면은 1rpm이 완성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이 1m/s예요. 똑같은 1m/s인데 얘는 2초 만에 1rpm이고 얘는 4초 만에 1rpm입니다. 그러면 여기 rpm을 내가 더 높이겠다라고 하면요, 얘를 똑같이 4초 동안 돌리면 얘는 2rpm이 됩니다. 그렇죠? 피스톤의 평균 속도는 동일하죠. 다시 말하면 피스톤의 평균 속도를 높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전수가 높아진다 라는 게 단행정의 특징입니다. 이게 시험에서 제일 많이 언급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단위 실린더당 출력을 크게 할 수 있다. 요거는 여러분들 뭘 생각하냐면은 장행정 같은 경우는 디젤 엔진을 많이 사용합니다. 디젤 엔진은 큰 힘을 필요하죠.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요, 뭐 SUV나 아니면은 트럭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험로 지역에 사용하는 차에 주로 디젤을 많이 사용합니다. 가솔린 같은 경우는요, 고속 주행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출력이 높은 엔진을 사용할 적에, 출력을 크게 할 적에 얘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간다,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은 암기도 필요 없고요, 딱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F1 보신 적 있나요? 그렇죠? 실제로는 몰라도 그 유튜브 보다가는 F1을 한 번 정도는 보셨을 거예요. F1에 쓰는 엔진 가솔린일까요? 디젤일까요? 가솔린입니다. 왜냐하면 가솔린을 사용해서 출력을 높여서 최고 회전 속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얘가 만약에 그 험로를 주행하는 등산 산악용 하는 그런 오프로드 차량이다. 얘는 가솔린보다 디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큰 토크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단위 실린더당 최적을 크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다 흡배기 밸브를 달한다고 친다면은 얘는 위로 길어요. 그러니까 흡배기 밸브를 이 위에다가 설치를 해야 돼요. 얘는 제한적인 거예요. 조그마니까. 하지만 단행정 같은 경우는 넓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흡배기를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흡기와 배기를 키운다라는 뜻은요, 많이 먹고 많이 싸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을 낼 적에 조금 주고 엄청나게 일을 시키면 어때요? 힘을 못 쓰죠. 근데 그만큼 많이 먹이면 많이 힘을 쓸 수 있죠. 동일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직렬형에서는 기관이 얘는 높이가 낮습니다. 대신 길이가 길어집니다. 반대로 얘는 높이는 높아집니다. 그리고 짧아집니다. 길이가. 그리고 피스톤이 과열되고 치갑이 증대된다. 그죠? 치갑 증대.
피스톤은 과열. 왜 피스톤은 또 과열된다고 그럴까요? 닿는 면적이 많아서? 닿는 면적은 얘가 더 많지 않을까요? 얘는 피스톤을 자주 네, 왔다 갔다. 자주 왔다 갔다 해서 짧게 계속 왔다 갔다. 아니죠. 마찰은 똑같죠. 다 똑같다 그러면은 속도도 똑같고 마찰되는 힘도 똑같고 회전수가 더 많아서 그거랑은 왜 회전수가 더 많으면은 더 뜨겁다고 생각하나요? 열이라는 건 어떻게 전달되나요? 열이라는 거는 어떻게 전달될까요? 여러분들 생각 중에 우리 지금 여기 강의실에서 여기가 더워. 그 여기 있는 열을 어떻게 빼낼까요? 들어서 이렇게? 그건 안 되죠. 뭔가를 통해서 가야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피스톤이 이건 빨간색으로 할게요. 피스톤이 요만해요. 요 가운데 열이 발생했어요. 여기까지 거리가 짧죠. 반대로 얘는 피스톤이 이따만 해요. 요 가운데서부터 열이 가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길어요. 그러면 열이 더 많이 머물고 있는 애가 얘일까요? 장행정일까요? 단행정일까요? 단행정. 단행정이 더 많은 열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애를 빨리빨리 내보내고는 싶긴 한데 내보내고 있는 중에 얘는 그냥 한 번에 쑥 가서 열이 나가는데 얘는 가다 보면 또 열이 쌓여요. 가다 보면 또 열이 쌓여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과열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쉽죠, 요거는. 면적이. 요거는 이제 다른 데 가서도요, 얘가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열 방출이 낮아져. 요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연소실 쪽 할 적에는 조금 또 개념이 또 반대 방향입니다. 요거는 이제 피스톤이라는 거는 열을 방출하기 위해서는요, 피스톤 같은 경우는 내 스스로 어딘가에다 못 보내요. 피스톤은 가운데에 열이 발생했으면, 즉 가운데에 열이 발생했으면 여기로 바깥으로 보내서 피스톤 링이라는 걸 통해서 실린더 쪽으로 보냅니다. 그럼 실린더는 냉각수와 직접 접촉 또는 간접 접촉으로 열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뭐가 됐던 간에 여기 길이가 길면 길수록 열이 이 안에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과열하기 쉽고 치갑이 증대된다. 그 다음에 폭발 압력이 크기 때문에 크랭크 축의 베어링이 넓게 되어 있어요. 넓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전 속도가 증가하면 관성력, 불편력. 그죠? 회전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면, 즉, 뭐 1000rpm, 2000rpm, 3000rpm 하면요. 얘가 왔다 갔다 하는 속도, 다시 말하면은 속도가 0이 되는 시점이 더 빨리빨리 찾아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무게 차이가 조금이라도 더 심하게 내면요. 심한 진동을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린더 안찌르미커 기관의 길이가, 요거는 이제 얘가 낮아지는 장점이 있는가 반면에 길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행정은 짧아지는 장점이 있는가 반면에 높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는요, 여러분들 장단점을 논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좋아지면 뭐가 나빠져요. 아니면은 다 좋아졌어. 그러면은 뭐가 나빠질까요? 아니죠. 비싸져요. 네, 비쌉니다. 요거는 어쩔 수 없어요. 비싸면 비쌀수록 좋아요. 싸면 쌀수록 나빠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적당한 코스트를 갖고 있는 선에서 적당히 장점과 단점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뭐가 좋아지면 어쨌든 뭔가 하나 나빠진다라고 개념으로 갖고 계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편해지십니다. 그래서 요것도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외울 만한 가치가 있나요? 여러분이 봤을 때? 여러분이 봤을 때 이거 외울 만한 가치가 있나요? 네,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한테 장행정, 단행정을 그려놓고요. 요거를 본인 스스로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얘는 위로 길어. 얘는 밑으로, 얘는 짧아. 짧아졌으면 옆으로 길어져. 옆에 짧아지면 위로 길어져. 위로 길어졌으니까 내가 세게 누르는 힘이 커지니까 회전력이 커져. 벡터 값이 그 치갑 부분으로 가는 거랑 위 상하 운동하는 부분이랑 이렇게 짧아지니까 얘가 치갑이 위로 쳐. 단행정은 이렇게 반대죠. 이게 짧고 이게 기니까 옆으로 쳐. 그러니까 치갑은 단행정이 커. 장행정은 치갑은 작아. 이런 개념으로 해서
본인 스스로들한테 이렇게 좀 이해하듯이 설명을 해서 가면요. 이 부분도 제가 볼 땐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기술사 시험을 봐가지고 이걸 외워서 쓸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차피 이거 사지선다에 무조건 나옵니다. 나와서 어차피 거기서 고르면 돼요.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요. 이해하듯이 나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험 볼 적에 이거 아까도 좀 OT 때 한번 설명드렸는데 갑자기 좀 생각났는데, 자, 우리가 보통 공학 문제 25개죠. 정비 문제 25문제 보죠. 국어 25문제 봅니다. 총 75문제 봐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75문제를 볼 적에 저희는 75분이라는 시간을 주어집니다. 여러분들한테. 시험을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요거 두 개 합쳐서 몇 분 만에 끝내면 적당할까요? 30분? 왜 이렇게 길어요? 요거 보통 25분 이내. 그래서 저희는 요거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공학을 15분, 정비를 10분. 나머지는 국어에 몰빵 합니다. 근데 요번에 시험 본 친구들을요, 물어보니까 얼마나 걸렸어? 두 개 합쳐서 15분. 나머지 국어에 몰빵.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요거 연습합니다. 그래서 저런 거를 생각할 시간이 될까라고 고민을 하시는데 됩니다. 그림 그릴 시간도 됩니다. 충분히 시간 돼요. 그렇게 트레이닝을 계속 할 겁니다. 지금은 힘들어요. 맨 처음에 보면요, 50분 동안 50문제 풀면요, 미쳐버려요. 시간이 촉박해서. 근데 나중에 되면요, 50문제 딱 풀고 나면요, 그냥 세상 살아가는 얘기 조금씩 합니다.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그 다음에 파이널 모의고 들어가도요, 정비 같은 경우는요, 보통 10분 내에 다 끝내버려요. 10분 내에 빨리 푸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한 6분, 7분? 그러면은 이제 한두 개 정도는 틀립니다. 근데 거기에 1, 2분을 내가 더 투자하면요, 거의 100점에 가깝게 또 나오고요. 이런 거 어차피 연습을 하는 거니까 내가 이걸 진짜 이렇게 해서 시험 볼 때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간이 될까라는 의심을 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시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치갑이 커지면 네. 치갑이 커지면 안 좋은 거예요? 치갑이 커지면 뭐가 안 좋아지냐고요? 저희는 피스톤, 이게 실린더가 있고요. 피스톤이 어쨌든 상하 왕복 운동, 우리 이제 아시죠? 상하 왕복 운동을 합니다. 상하 왕복 운동 할 적에 여기 실린더 벽과 실린더 벽은요, 마모가 일어나면 안 돼요. 마모가 일어나면 안 되고요. 치갑이라는 거는 얘가 운동 방향이 바뀌면서 이 옆을 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마모도 증가. 그 다음에 치갑을 쳤을 적에 제일 큰 문제가, 치갑이 세게 치면 칠수록요, 내가 여기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유막이라는 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막이라고 그러면은 엔진 오일이, 즉 윤활유가 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잘 미끄러지라고. 근데 여기를 내가 찍어버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유막이 깨집니다. 유막이 깨지면 소결고착으로 넘어갑니다. 소결고착이라는 거, 유막이 깨지면요, 깨지고 나서 유막이 바로 형성이 되면 좋은데, 유막이 깨지고 나서 피스톤 링으로 내가 많이 긁어버리면 여기에 있는 윤활유를 다 긁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마찰이 윤활 마찰이 되는 게 아니라요, 고체 마찰로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고체와 고체끼가 있으면요, 요 가운데 윤활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윤활유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결고착으로도 갈 수 있고, 치갑이 커지면 커질수록 엔진에서 소음도 커집니다. 그 다음에 마모도도 커지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나왔으니까 치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치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좋을까요? 어떤 방법을 쓰면 좋을까요? 네? 장행정. 그죠? 장행정. 그러면은 다시 물어볼게요. 장행정에, 그러니까 단행정에서 치갑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쓰면 될까요? 치갑을 줄여주기 위해서. 얘를 어쨌든 크랭크 축을 줄여? 그 줄이면 안 되죠. 줄이면 단행정을 쓰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간극을 줄이면 되죠. 실린더와 실린더 벽과 피스톤의 간극을 최대한 줄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이만큼의 간극이 있으면요, 움직이는 힘이 많이 발생되는 거죠. 치갑이 증가합니다. 근데 얘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요, 치갑이 적어지게 됩니다.
대신 작아지면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네? 그 윤활유가 깨질 윤활유가? 그쵸. 윤활유가 왜 깨질까요? 마찰이 계속. 마찰은 계속돼요. 넓어도 마찰이 되고 좁아도 마찰이 됩니다. 열팽창 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얘가 열팽창에 의해서 이걸 밀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팽창을 고려해서 늘 간극이라는 걸 놔둬요.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더 정밀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기술력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연구소에서 실험하면요, 이런 짓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그냥 이런 짓들 많이 합니다. 얘를 얼마나 정밀하게 가공을 해서 또 얘를 합금을 또 얼마나 넣어가지고 몇 RPM에서 어떻게 막 해. 그러니까 극한 조건에서 막 돌려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 그대로 뺍니다. 우리 눈으로 이렇게 봐봐요. 안 보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이걸 또 다른 실험실로 또 들고 가요. 가서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봅니다. 긁힌 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유막이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이런 거 이게 여러분들은 이제 뭐 그럴 기회가 이제 거의 없겠죠. 연구소 같은 데 가면요, 지금은 내연기관도 많이 죽어가고 있긴 한데, 내연기관에 저도 이게 연구소에 있을 때 이런 거 실험해요. 실험하면요 되게 보고 있으면은 와, 이걸 조건을 어떻게 만들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가 했을 때 진짜 거의 극한의 조건이 최대 출력이 나오는 구간, 그 다음에 최대 토크가 나오는 구간, 그 중간 정도 구간을 딱 잡아놔요. 그러니까 스로틀 밸브는요 100%엽니다. 근데 엔진의 최고 RPM까지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근데 온도 조건이 진짜 예술입니다. 온도 조건이 제가 기억하는 거는요, 냉각수 온도가요 130도예요. 냉각수 온도 130도면요 웬만한 윤활유가 다 깨집니다. 근데 윤활유는 걔네가 또 공급을 해줘요. 이 윤활유에 대한 정보값은 안 줍니다. 그 다음에 이 윤활유를 그때 윤활유가 120도인가까지 올립니다. 근데 윤활유가 120도까지 올라가면은 타거나요, 증발돼요. 이것도 압력을 줘서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런 극한의 조건에서 막 돌려요. 대략 뭐 한 달, 두 달 정도 막 돌립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갖고 가요. 그 다음에 이걸 다 측정을 하는 거죠. 요런 걸 합니다. 그래서 치갑, 아까 말씀하신 치갑 같은 경우는요, 옆에서 치는 소리 일단 1차적으로요, 소음이 발생을 합니다. 2차적으로는 일단은 마모와도 관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막이 깨집니다. 그 다음에 유막이 깨진다라고 하면요, 요거는 이제 치갑뿐만 아니라요, 다른 그 베어링이 들어가는 부분도 다 동일해요. 유막이 깨진다라고 하면요, 소결 고착으로 갑니다. 소결 고착이라는 거는 유체 마찰에서 고체 마찰로, 경계 마찰을 지나서 고체 마찰로 갑니다. 이것도 아마 다음에 윤활유 쪽에서 나오니까. 고체 마찰로 가면요, 고체와 고체끼리 비비면은 열나죠. 이 열나게 되면은 얘네가 조금 더 비벼서 얘네가 용융점, 즉 녹는 점까지 가요. 그러면은 얘네가 녹아면서 불터버립니다. 그러면서 소결이 되고 그냥 딱 붙어버려요. 이걸 소결 고착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런 간극들이 작을 때 발생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연력학적 사이클 분류입니다. 요거는 정적, 정합, 복합 사이클이고요. 요거 여러분들 딱 할 적이에요. 정적 사이클, 정합 사이클, 복합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정적 사이클을요, 보통 가솔린, 정합을요 디젤, 복합을 고속 디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합은 디젤 또는 저속 디젤이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우리가 흔히들 밖에서 볼 수 있는 가솔린 차량은요, 정적 사이클을 사용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디젤 사이클을 하니까 밖에서 돌아다니는 그냥 디젤 엔진을요, 정합 사이클로 보는데요, 정합 사이클은 자동차에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디젤 사이클은요, 복합 사이클을 사용을 합니다. 복합 사이클은요, 정적, 정압 사이클입니다. 얘는 정적 플러스 정압을 같이 쓰는 애입니다. 저속 디젤은 그냥 일반 그 농촌에서 사용하는 경운기 같은 농기계에 사용을 하거나 이제 배 같은 거 통통 배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정압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요런 사이클을 볼 적에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사이클 같은 경우는요, 그냥 이론적인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이런 성능 곡선표를 만들면요, 얘네들은 원래 이렇게 다 라운드가 집니다.
근데 이렇게 놓으면은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야 이거 구분하기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그냥 찍찍 긋자. 그래서 이렇게 좀 이쁜 그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보면요, 대부분들 여기 안쪽에 들어가는 거를 Q1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를 Q2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보면요, 입력, 얘는 출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위에서 Q1이 들어가고 Q2가 들어갑니다. Q2가 나옵니다. 복합 사이클은요, Q1과 Q1 다시가 들어가고요, Q2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적, 정압이라고 하는 건요, 얘가 압축을 하고 나서 폭발이 일정한 최적 하에서 일어났느냐, 일정한 압력 하에서 일어났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정적 사이클이죠. 정적 사이클입니다. 정적 사이클은요, 여기 보시면은 얘가 압력이고 얘가 최적입니다. X축이 최적이 되는 거고 Y축이 압력이 되는 겁니다. 얘는 압축을 하면은요, 단열, 이 부분을 또 여기 있죠. 단열 압축. 단열 압축을 합니다. 이 부분을 단열 압축이라고 합니다. 단열 압축이라는 건요, 외부랑 열을 교환하지 않고 열이 안에 계속 보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말은 지구상에 없는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외부로 원래는 열이 계속 뺏깁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산을 할 적에는 단열 압축이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 얘는 다시 내려가는 거죠. 그럼 요거는 단열? 그렇죠. 단열 팽창. 압축이라는 거는 최적이 점점 줄어들죠. 팽창이라는 건요, 최적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단열 압축을 하고 나서 여기서 폭발을 시켰을 적에 최적이 변하지 않고 압력이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팽창을 하게 되는 거죠. 정압 사이클은 압축을 하고 난 다음에 팽창, 이게 폭발을 시키면요, 최적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압력이 가만히 있고 최적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얘는 일정한 압력이라서 정압 사이클이라고 보는 거고요. 얘는 두 개 다 하기 때문에 정적, 정압 사이클, 복합 사이클이라고 하고, 그리고 복합 사이클은 고속 디젤이라고 해서 저희가 일반적인 디젤 차에 사용하고 있는 게 복합 사이클입니다. 여기서 이게 지금 전 나올 것 같긴 한데 계속 안 나오고 있는 문제라서요. 여기서 이제 연료율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토 사이클, 디젤 사이클, 사바테 사이클인데, 사바테부터 할까요? 이 상태에서 볼게요. 제일 어려운 사바테 사이클부터 얘부터 봅니다. 얘는 어떻게 보면은 압축, 그러니까 일정한 최적, 일정한 압력으로도 작동을 하죠. 그래서 요거는 1 마이너스 압축비 분의 1 카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곱해줍니다. 폭발비 마이너스 1 얘를 더해주고 폭발비의 카파 최절비의 마이너스 1. 뭔가 좀 길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폭발비 최절비 카파 마이너스 1. 이런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바테 사이클입니다. 이거 좀 색깔을 여러분들 좀 편하게 색깔을 조금 바꿀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디젤 사이클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복합해서 디젤입니다. 얘가 사바테 사이클, 얘가 디젤 사이클, 얘가 오토 사이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디젤 사이클로 가면요, 똑같이 1 마이너스
압축 B분의 1 카파 마이너스 1 곱하기 카파 시그마 마이너스 1 분의 시그마 카파 마이너스 1. 이게 공식입니다. 그죠? 사바테 사이클에서 폭발비에 관련된 애들만 드러내면 돼요. 그 다음에 오토 사이클은 대충 눈치채셨죠?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보통 다들 어떻게 하시면요, 오토 사이클이 제일 쉬우니까 오토 사이클을 외워요. 그 다음에 디젤 사이클을 외워요. 사바테 사이클을 외워요. 그 신기한 거는 사바테 사이클은 맞췄는데 디젤 사이클을 틀려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사바테 사이클 하나 외우시면요, 하나 지워나가면은 디젤이고요, 오토 사이클입니다. 제가 봤을 땐 요거는 그 여러분들 책에다가 어디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책에다가 그냥 저것만 놓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에 하나만 더 적으시면 됩니다. 압축비는요, 높아질수록, 압축비가 높아질수록 효율은 증가. 아마 시험 문제가 나와도 대부분 여기에 나옵니다. 이 정도 수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요것도 여러분들 오늘 가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외우려고 하면요, 아 미쳐버려요. 지금 저희 외워야 될 거 한두 개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자도 외워야 됩니다. 그죠? 순 우리말도 외워야 됩니다. 근데 뭐 고전 문학, 무슨 문학 뭐 외워야 될 거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어차피 외울 거는 태산이에요. 이런 건요, 외우는 게 아니라요, 눈에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내가 생각나는 거를 그리고 나서 모질라는 것만 내가 암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거 읽는 법은 아시나요? 다들 그 3자 거꾸로 한 거예요. 9자요, 6자요. 요거는 이제 어디다 적지? 요거는 압축비라고 해서, 이거 다 적으셨죠? 다 적으셨죠, 얘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3자 거꾸로 된 거는요, 압축비가 되고요. 얘는 입실을 이렇게 한글로 적을게요. 입실론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육자처럼 생긴 건요, 요거는 체절비라고 하고요. 요거는 시그마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구자는요, 폭발비고요. 요거는 그냥 로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K는요, 요거는 비열비고요. 요거는 카파라고 읽습니다. 저는 요거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작년에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9자 거꾸로요, 6자요, 3자 거꾸로요, 이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좀 알고 계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사용 연료. 이게 생각보다 뭔가 좀, 여기 있구나. 밑에 있는 참고 문구 있죠. 참고 문구에서 여러분들이 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압축비가 일정할 때, 최고 압력이 일정할 때. 그래서 압축비가 일정할 때는 오토 사이클이 제일 효율이 좋고요. 그 다음에 최고 압력이 일정할 때는 디젤 사이클이 최고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차피 사바테 사이클은요, 중간적인 애예요. 왜? 디젤과 오토 사이클과, 그러니까 정압 사이클과 정적 사이클을 합쳐놓은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중간을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밑에 책에서 보면요, 압축비가 일정하대요. 압축비가 일정하다라는 건요, 최적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최적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최적이 동일하다고 했을 적에 정적 사이클은 최적이 동일할 때 폭발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 더 커지죠. 얘는 갔다가 그냥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압력이 일정하지 않아서. 반대로 요거 하나만 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최고 압력이 동일하다라고 하면요, 정압 사이클로 가면 됩니다. 똑같이 위에가 막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얘는 옆으로 펼쳐나갑니다. 하지만 정적 사이클은 막혀 있다라고 하면요, 위로 못 갑니다. 그러면 얘도 그냥 푹 꺼지는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면적이 실제 효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실 적에, 이해하실 적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조금 편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 연료에 따라서 14페이지입니다. 사용 연료에 따라서 보면 이제 기체 연료, 액체 연료 이렇게 좀 나오죠. 기체 연료, 액체 연료인데 기체는 이제 LPG, LNG 그냥 우리가 공급하는 연료가 기체 상태로 공급하느냐, 액체 상태로 공급하느냐예요. 그래서 보면은 기체 연료 같은 경우는요, 액화성분, LPG, LNG, CNG 등등등이 있고요. 액체 연료는요, 가솔린, 제일 많이 쓴 게 가솔린, 경유 쓰죠. 등유하고 중유는 자동차에선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간단하게 보고요. 그다음에 연료의 특성, 이거 보면은 아까 인하점, 착화점, 중간에 연소점이 하나 있었고요. 그죠? 인하점, 연소점, 발화점. 이렇게 발화점이 착화점입니다. 그래서 연소점이 온도가 제일 낮고요. 그 다음에 인하점이 온도가 제일 낮고 연소점, 발화점 순으로 갑니다. 요거는 아까 다 설명드린 거죠. 여기에서 혹시 이해 안 가는 부분 있나요? 우리 아마 1교시인가 그때 다 한 거죠. 네, 그 내용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적어 놓을게. 저희는 파라핀계 탄화수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솔린과 디젤, LPG 뭐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얘는 CnHen 플러스 2라는 화학 공식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이걸 왜 하느냐? 여러분도 그냥 암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암기하셔도 괜찮은데요. 이걸 알고 있으면요, 생각보다 조금 편하게 쓸 수 있어요. 편하게 쓸 수 있고요. 요 N 값에 따라서 LPG 시스템의 LPG 연료에 들어가는 프로판과 부탄이냐, 가솔린에 들어가는 옥탄가 또는 그 노말 헵탄이냐, 그다음에 디젤에 들어가는 세탄이냐, 알파 메티나프탈렌이냐 라는 거를 또다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몇 페이지냐? 16페이지 위쪽에 보면은 그게 있죠. 10번 옥탄가 보면은 가솔린 연료의 안티 녹익성을 표시하는 수치이며, 뭐 이소옥탄 C8H18과 노말헵탄이 C7H16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이 집 N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N 값에 따라서 저희는 LPG와 가솔린과 디젤로 나눠집니다. 요 N값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탄화수소가 이게 분자들이 조금 적게 모여 있느냐. 다시 말하면은 얘네가 저희는 이제 그 연료라는 걸 만들 때 이런 가솔린이나 디젤, LPG 연료를 만들 때 애를 끓이죠. 끓여가지고 제일 처음에 증발하고 있는 가스가 LPG 가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증발하는 게 뭐 다른 거 중에 있다가 좀 중간 정도의 가솔린이 나올 거고요. 조금 더 하게 되면은 디젤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가솔린 같은 경우는요, 여기는 N값입니다. N값이 4짜리와 3짜리가 있습니다. 요거를 4짜리와 3짜리를 놔뒀다는 거는 뭐냐면요, 이게 가끔가다 요거를 다 적으시는 분 있어요. 4짜리면요, C, N이 4니까 4, H, 2, 4, 8에 10. C3, H8 이런 걸 이렇게 적어요. 이게 몇 개 들어가잖아요. 그냥 머리 아파요. 그냥 보기 싫어져요. 요 N값이 4와 3에 따라서요, 4는 부탄이 되는 거고요, 3은 프로판이 됩니다. LPG도 나중에 설명하나? LPG 뭐 나중에도 또 나오겠지만 LPG는요, 부탄과 프로판이 섞여 있어요. 겨울철에는 얘를 30% 섞어요. 여름에는 얘를 100% 써요. 이 차이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뭐 외울 때 그렇게 외우라고 해요. 프로판 몇 글자? 3글자. 몇 프로? 30%. 언제? 겨울에. 이렇게 섞는다. 가솔린 같은 경우는요, 노말, 일단은 7과 8로 이루어졌고요. 7이 노말 헵탄이 됩니다. 그 다음에 8이 이소 옥탄가가 됩니다. 옥탄 값이 됩니다. 네, 디젤 같은 경우도 11과 16으로 다시 나눠집니다. 11이 알파 메티
나프탈린이 들어가는 거고요. 16이 세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째로 해놓으면요. 나중에 옥탄가, 세탄가 할 적에요. 세탄 위에 있죠? 옥탄 위에 있죠? 노말렙탄 밑에 들어갑니다. 알파 메티나프탈린도 밑에 들어갑니다. 요 밑에다가 각각 세탄과 옥탄값만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어디 하다 이게 연료의 특성. 그래서 요런 그 파라핀계 탄화수소를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LPG, 가솔린, 디젤이고요. LPG에서는 부탄과 프로판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고, 가솔린에서는 이소옥탄과 노말렙탄, 디젤에서는 세탄과 나프탈린이 나눠진다 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기 N값까지 같이 가시면 조금 더 여러분한테 공부하시기에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가솔린 연료의 구비 조건, 여러분들 구비 조건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구비 조건이라고 나오면요, 구비 조건은요 딱 보면은 다 좋아, 뭐 나쁜 거 없습니다. 그냥 구비 조건 봤을 때 봐요. 체적 및 무게가 적고, 그쵸? 우리는 연료 탱크를 싣고 다녀야 돼요. 근데 애가 체적이 커, 그 무거워,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체적이나 무게가 적고 발열량이 커야 돼요. 조금만 때웠는데 애가 열이 많이 발생해, 그럼 좋은 거죠. 내가 이만큼 때워서 열이 조금 발생하는 것보다 이만큼 때워서 열이 많이 발생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연소 후에 당연히 유해 화합물 나오면 안 되죠.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내 부식성이 커야 된다. 내가 뭐 안에서 뭐 이렇게 부식되는 게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장을 하는데 위험하면 안 돼요. 폭탄 같은 거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옥탄가가 높아야 됩니다. 옥탄가가 높다라는 거는 폭발이 잘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온도와 관계없이 유동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이게 온도와 관계없이 유동성이 클 것은 한여름에는 우리나라만 요즘에 한 40도, 50도 올라가죠. 이때 막 애가 유동이 잘 되는데 저기 한겨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대관령 쪽으로 발령을 받았어. 철원으로 발령을 받았어. 영하 30도야. 연료 얼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온도에 관계없이 이 유동은 늘 일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소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연소 속도가 빠른 건요, 노킹과 또 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화성, 즉 애가 확 불이 붙으려면요, 불이 잘 붙으려면은 덕지덕지 애들이 모여 있는 액체 성분보다요, 기체화된 게 훨씬 좋죠. 그래서 기화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연료 구비 조건, 어떤 구비 조건을 보면요, 다 좋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자동 변속기 쪽에 가면요, 윤활유의 그 비중이 나오거든요. 윤활유의 비중은요, 적당한 게 좋다라고 해요. 구비 조건이 비중이 너무 낮아도 안 되고요, 높아도 안 돼요. 근데 유일하게 자동 변속기 오일의 구비 조건이 비중이 높아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그거 빼고는 다들 또 다 좋은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솔린 성질에서 보면은요, 여기서는 다른 것보다요, 뭐 어차피 기화성은 다들 아실 거고, 그다음에 요거 베이퍼 록입니다. 베이퍼 록은 여기서 보면은 복사열 및 열 전달로 인해서 파이프 연료 펌프 또는 기화기가 가열되어 가솔린이 비등기화의 연료 흐름을 방해한다. 이해하실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네, 쉽게 말을 쓴다라는 게 이거 못 바꿨습니다. 베이퍼 록이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요, 어떤 파이프가 있죠. 여기에 내가 연료가 이렇게 가득 차 있어. 근데 여기가 그냥 연료 파이프가 가득 차 있는데 여기 밑에서 누군가가 아니죠. 그냥 어떤 무슨 이유에 의해서 여기서 열이 계속 발생을 해요. 빨간색으로 열이라는 게 계속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럼 여기는 뜨겁게 데펴지겠죠. 여기에 만약에 온도가 올라가서 끓는 점 이상이 되면 요 안은 어떻게 될까요? 네, 기화가 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밀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화가 되진 않지만 방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공기층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공기층이 생긴다는 건요, 요 유체는 비압축성입니다. 비압축성이라는 건요, 내가 얘를 압축을 하려고 해도 압축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뭐 중장비에 사용하는 거는 주로 유압 장비를 사용하죠.
유압 장비를 사용한다는 건요, 나중에 파스칼의 원리라는 것도 또 나옵니다. 내가 한쪽 끝에서 힘을 전달하면요, 요거 동일한 최적 하에서는, 동일한 이렇게 묶여 있는 곳에서는요, 모든 힘이 다 동일하게 발생해요. 똑같이. 근데 여기에 베이퍼 록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베이퍼 록이라는 게 발생해서 여기에 여기에 공기층이 형성이 돼요. 공기층은 압축성입니다. 실린더 내부에 공기 넣고 얘를 압축하죠. 네, 압축이 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공기방울이 없을 때는 내가 여기서 10이라는 힘으로 전달하면요, 여기로 10이라는 힘이 전달이 돼요. 근데 공기방울이 생기면 10이라는 걸 전달했더니 여기서 내가 10을 다 먹었어. 압축을 시켰어. 나가는 건 0. 전달이 안 됩니다. 요거를 베이퍼 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화서 측정법은 ASTM으로 합니다. 여기서 ASTM은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건요, 요거는 이렇게 증류법이고요. 내가 가열을 했을 적에 몇 %에 따라서 시동성과 가속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10% 이렇게 증류가 되는 거, 내가 몇 도의 온도를 했더니 얘가 한 10% 정도 증류가 됐어. 그게 시동성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속성은요, 흔히 여러분들이 볼 때 이게 시험 문제 때마다 조금씩 바뀌는데, 여러분들 쉽게 생각할 때 얘를 한 30에서 한 60% 정도 사이에 들어오면요, 요거는 가속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ASTM이라는 게 나오면은 그냥 이렇게 10%, 30에서 60% 정도 사이, 요것만 여러분들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옥탄가를 측정하는 엔진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그 다음에 압축비를 임의로 변화시킬 수 있는 라는 단어 나오면 그냥 CFR 엔진입니다. 연구소에서 옥탄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CFR입니다. 어떤 압축비를 내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CFR 엔진입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얘는 옥탄가를 측정할 때 쓰는 엔진을 CFR 엔진이라고 합니다. 엔진 노킹, 가솔린 노킹은요, 잠깐 쉬었다가 가솔린 디젤 노킹 같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솔린 디젤 노킹을 같이 설명을 드리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